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정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24절기, 자연과 인간의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순환과 삶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4절기는 단순한 달력이 아닌 삶의 리듬입니다. 태양의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죠. 그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을 24등분 한 지혜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4절기의 형성 과정입니다. 동이족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간에 대한 흐름의 이해가 고대 중국에 영향을 주어서 농경사회에서 발달한 시간 체계라는 것을 우리는 전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나라 때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시대 때 천문학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때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4절기가 한나라 때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과 일본으로 농사의 달력으로서 전파되어집니다. 24절기란 무엇인가? 천문학적인 기준이었다. 태양의 길인 황도상 위치에 따라서 1년을 24등분했다.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입니다. 약 15도 간격으로 15일마다 절기를 정해서 이 절기의 흐름을 만들었다. 역법의 기준이었다. 음력과 양력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네 번째, 생활의 지침이었다. 농사에서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리듬,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한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삼는 그런 것이 24절기였다. 이런 기운의 전환점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배울 오행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5가지의 에너지의 흐름, 이 에너지의 흐름을 24절기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화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수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이때를 토의 기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과 토, 금, 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면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24절기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음양 이론을 배웠을 때 음이 양이 되고 양이 다시 음이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이 마찬가지로 목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고 금이 다시 수가 되고 수가 다시 목이 되는 이런 자연적인 순환의 역동, 순환의 이치, 에너지 흐름의 변화, 이것이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 오행적으로 목화, 토, 금수 각 절기마다 고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그 사주팔자 중에 월주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월주는 왜 중요하냐? 그 집안의 특성을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리학에서도 월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심리학에서도 정신분석학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아이의 성격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인격이 완성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격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대로 생활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적 해석입니다. 융의 원형적 아키타입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입주는 탄생 원형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씨앗들이 겨울에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운들이 웅축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에너지들이 봄이 되었을 때 새싹이 되어서 하늘 위로 올라오는 그런 탄생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 때문에 탄생의 원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큐브는 죽었다가 열매가 맺었다가 씨앗을 남기죠. 예,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원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집단무의식의 계절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이드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절기를 통해 일상의 상승적 통제 욕구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계절적 변화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입주는 봄의 시작입니다. 왜 봄의 시작이냐? 바로 양기의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는 비가 내리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는 시기입니다.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명, 맑고 밝은 날씨가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 고시게 내리는 단비가 형성되는 때입니다.
예,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입하,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만, 만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망종, 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하지, 낮이 가장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화의 시기인 것입니다. 소서,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대서, 가장 무더운 그런 날씨의 시절입니다. 입추, 가을이 이제 시작됩니다. 처서, 더위가 물러납니다. 백로, 이슬이 맺힙니다. 추분, 밤낮 길이가 같아집니다. 한로,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강,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입동, 겨울이 시작합니다. 기온이 응축되고 생명들은 휴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소설, 첫눈 또는 가벼운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농한기가 시작됩니다. 대설, 큰 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땅이 얼어붙습니다. 동지, 밤이 가장 길고 양의 기운이 다시 시작합니다. 명리학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소한, 추위가 본격화됩니다. 가장 혹독한 한파의 전초입니다. 대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곧 입춘을 준비하며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각 계절의 에너지에 맞춰서 명상으로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음양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음과 양의 에너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걸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명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8자 중에서 어떤 기운은 많고 어떤 기운은 부족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기운을 그 계절에서 찾아서 그 계절에 맞게 명상을 하면 그 기운에 맞는 기운들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식 활용, 절기에 맞는 음식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절기일기, 절기 변화에 따른 감정과 생각을 글로 써서 정리해 봅니다. 일상 루틴 조율, 경칩에는 창조적인 에너지, 목의 기운을, 처서에는 정리 정돈을 금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을 실천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절기의 지혜, 인간의 삶의 리듬 찾기. 우리가 밸런스가 만약 깨져 있다면,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밸런스가 깨진 채 태어났다면,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 깨어진 밸런스를 보충하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른 기운의 흐름을 먼저 인식하고, 그래서 심리적 조화를 자기 자신에게 없는 기운을 수용하고 보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들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일상의 실천, 의식적인 삶의 방향을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지만 명리학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4절기를 마쳤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로 목, 화, 토, 금, 수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순환되어지는 자연의 현상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에너지를 그 시절에 맞춰서 우리가 보충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균형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